뺑소니와 음주운전 의혹 때문에 지금 김호중 씨가 있을 곳은 무대가 아닌 바로 재판대다. 언론 기사 타이틀 보이십니까, 여러분? 자, 이거 보시면 지금 김호중 씨가 긴급 체포, 또 긴급 구속, 거기에다가 징역형,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게 가짜뉴스가 아니냐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이번 사태가 정말 까도 끝도 없이 심각한 사태가 쏟아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사에도 마찬가지예요. 가수 김호중이 있을 곳은 무대가 아닌 재판대다. 뺑소니 혐의에 음주운전 가능성 의혹까지 불거진 그가 콘서트를 강행하며 대중의 비난을 받고 있다. 왜냐? 18일 실시간으로 경남 창원시에서 열린 트바로티 클래식 아레나 투어 콘서트가 예정대로 진행되며 팬들 앞에 섰기 때문입니다. 무려 19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는 것이 전혀 변동사항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음주운전은 뭐 의혹이라고 쳐도 뺑소니를 무마시키려는 증거를 은폐하기 위한 조직적인 소속사의 움직임과 실제로 본인은 차를 버리고 도망갔지 않습니까? 엄연히 이거는 형법에 걸리는 매우 심각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콘서트를 감행한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 음주 뺑소니 의혹만으로도 김호중 공연은 강행되고 있으며 팬들은 굉장히 예민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금 김호중 씨가 콘서트를 하고 있는 창원 현장의 모습들에 취재된 장면입니다. 낮에 취재가 됐는데요. 공연은 예정대로 진행이 됐으며 뺑소니 직후에도 불구하고 사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현장에 몰리기도 했습니다. 황당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삐뚤어진 팬심이야말로 김호중 씨를 더욱더 나락으로 보내버리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팬들이라도 이 김호중 씨가 좀 뉘우치고 잘못을 사죄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 보이콧까지는 어렵다 하더라도 정면적인 요청이 있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실제로 이렇게 현장에 몰려든 팬분들도 많이 있지만 어떤 팬분들은요, 김호중 씨의 팬클럽을 탈퇴했다. 처음에는 응원했지만 보다 보니 뻔뻔하기가 이를 데 없다라는 분들도 많습니다. 어떤 분이 제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김호중 씨 사태에 대하여 팩트만 전달하지 왜 사적인 감정이 있는 것처럼 분개해야 하냐. 아니 여러분, 이런 일을 분개해야 하지 않으면 도대체 무엇에 분개해야 하겠습니까? 저는 또 개인적인 유튜브 채널이잖아요. 저의 주관적인 마음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팩트로 진행해봐도요, 지금 김호중 씨의 이런 행적들은 뻔뻔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뺑소니 단 하나의 면만 본다 하더라도 콘서트를 당장에 진행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왜 이게 가능하냐? 이렇게 콘서트장을 찾는 팬들도 있고, 나아가선 더 황당한 건 이 팬들의 반응입니다. 창원 시민은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누구라도 실수는 있거든요. 실수했더라도 내가 시인을 하고 내가 잘못했다 하고 또 끝까지 뉴스를 들어보니까 이거는 좀 뭔가 문제점이 많다라는 겁니다. 이번 상태에서도 공연을 개최하여 강행이라는 비판적 시선이 많은데 지금 보니까 뉴스를 들어보니 술을 안 먹었니 하니까 안타깝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창원 시민들은 또 이렇게 인터뷰에 응했는데 신기한 건 바로 김호중 씨를 응원하는 팬들입니다. 팬클럽 분들께 여러 차례 인터뷰를 시도했지만 민감한 시기라 그런지 일관되게 단 한 명도 응하지 않았다고 해요. 오히려 팬클럽 관계자가 이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언론사 인터뷰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충격적이죠. 김호중 씨가 바로 18일 열린 이번 창원 콘서트 첫날에 최근 의혹과 관련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이 내일 19일 날도 예정된 공연 역시 진행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처구니가 없지 않습니까? 음주운전 이후 드디어 첫 콘서트 현장에서 만난 팬덤의 반응은 냉랭할 따름이었다라고 했습니다. JTBC에서도 현장 취재를 했지만 글쎄요, 김호중 씨 팬들 중에 몇몇은 김호중을 좋아하죠. 많이 사랑하고 언론에서는 예쁘게 말을 안 해주고 사실대로 말을 안 해줘서 걱정이 된다. 와, 이 정도까지 삐뚤어져 있습니다. 도대체 언론에서 사실대로 말을 안 해준 게 무엇이겠습니까?
오히려 사실대로 말을 하지 않고 이번 사태를 계속하여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것이 오히려 김호중 씨 측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팬들은 오히려 언론에서 김호중 씨를 탄압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김호중 씨의 얼굴이 그려진 가방 판매가 한창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김호중 씨 팬들 중에 이런 땡땡땡들이 하는 짓 봐라. 그래서 땡땡땡인 거야.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하는 김호중 씨 팬들도 존재합니다. 이게 사실 자기 가수 얼굴에 침 뱉는 행동밖에 되지 않는데 글쎄요. 또 어떤 팬들은요. 너무나 실망을 해서 팬클럽을 탈퇴한 것만이 아니라 20만 원짜리 일반석 티켓을 100분의 1 가격인 2,000원에 올려버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참 충격적이고 황당할 따름이죠. 소속사 관계자는요, 공연 진행하냐라는 언론사의 질문에 정작 소속사의 이사는요,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했다고 해요. 그런데 모른다고 한 것과는 다르게 공연은 정상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진짜 대중들과 언론사와 경찰계를 우습게 보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왜 나오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더불어서 왜 취소를 못하는 분이 또 많나 하고 봤더니 콘서트 취소 수수료가 무려 10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충격적이죠? 한 SNS에 올라왔던 후기인데요. 콘서트 예매했는데 지금 취소하려고 보니까 저보고 수수료를 10만 원 넘게 내라네요. 제발 콘서트 좀 취소해 주시겠어요? 양심 있으면 이런 거 안 받아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러한 말까지 있으며 또 어떤 분들은 김호중님 댓글창 닫아버리세요. 제발요. 이때다 싶어 다시 보게 되는 안티들이 득실거리네요. 이걸 안티라고 바라보는 이 김호중 씨의 팬도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건 안티가 아니라 온 국민에게 지금 비판받고 미움받는 행동을 김호중 씨와 소속사가 하고 있는데 마치 황영우 씨 때의 사태와 정말 다를 바가 없는데 심각한 건 황영우 씨는 적어도 아주 어렸던 과거에 했었던 행동이라고 한다면 김호중 씨는 너무나 최근인 겁니다. 이 불과 며칠 안 된 뺑소니와 음주운전 의혹에도 콘서트를 강행한다라는 것이 정말 많은 분들에게 큰 분노와 분개함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와중에 이 국가수에서 음주대사체 음주 판단이 나왔다라는 말에 김호중 씨 측은 공식 입장을 정리 중이다라고 말을 했을 뿐입니다. 기사 내용을 솔직히 살펴보기 위해 새로 검색을 해봐도요. 사실 김호중 씨의 이 공식 입장 표명은 추가로 나오지는 않은 상태였습니다. 오히려 보이시죠? 팬들은 얼마나 지쳤으면 그랬겠냐.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다.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다니. 이게 만약 자신의 가족들의 피해였다 하더라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더불어서 방금 올라온 단독기사 김호중 씨의 술자리와 동석했던 유명 개그맨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동석한 유명 개그맨이 또 조사를 받는다고 해요. 지금 보면 이 취재 결과 뭐 유명한 래퍼 출신의 가수 A씨도 있었다. 조사 예정이라고 했는데 유명 개그맨 B씨까지 당시 현장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솔직하게 제가 말씀드리면요. 소신 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김호중 씨가 갔었다라고 하는 지금 이 유흥주점 있잖아요. 절대 좋다고 할 수 없는 곳입니다. 굉장히 불순한 의도가 많이 들어간 그런 주점에 함께 갔던 래퍼와 개그맨 비판 피하기 어려울 것이고 뭐 지인들이 인사차 갔었다 라 하더라도 김호중 씨 역시 음주운전을 안 했고 뺑소니를 안 했다 하더라도 이런 주점 제가 말씀드렸죠. 강남권에서 여성 접대객을 2대1까지 서비스하는 정말 유명한 곳입니다. 이런 곳에 방문한 것만으로도 지금 연예계에서 매장될지 모르는 위험 상황인데 졸지에 함께 갔던 래퍼와 유명 개그맨 B씨까지 이미지가 나락가게 생겼습니다. 자, 이 와중에 정말 대단한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요. 김호중 긴급 체포해달라. 경찰 신고가 접수됐다고 합니다. 증거인멸에 우려가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내용을 보니까 한 누리꾼이 경남 창원시에서 진행되는 콘서트에 참석 중인 김호중을 긴급 체포해달라는 신고를 접수했다라는 사실을 알렸다고 합니다. 이 누리꾼은 김호중이 국가수로부터 음주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감정 결과를 통보받은 사실을 경찰에 전하며 국가수의 이번 감정 결과는 줄곧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해 왔던 이 김호중 소속사의 주장과 정면 배치된다. 더 이상 증거인멸을 방치하기 위해서라도 김호중과 이 소속사 관계자들을 긴급 체포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라는 겁니다. 뭐 많은 분들이 공감해요. 김호중 씨와 소속사 관계자들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긴급 체포할 것을 재차 촉구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이때까지 조직적인 증거인멸과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었던 정황이 발견되어서 소속사의 관계자 3명도 구속영장 신청이 검토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버젓이 창원 콘서트에서 공연을 하고 있으니 콘서트 현장에서 그냥 긴급 체포해버려라. 이런 얘기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이 김호중 씨가 귀가했다가 다시 집을 나선 지 10분 만에 사고가 났다라는 CCTV 영상의 또 다른 모습까지 포착이 됐습니다. 이때 보면 이렇게 집으로 귀가한 김호중 씨의 차량이 보이죠. 그리고 나서 김호중 씨가 곧 모습을 살짝 드러냅니다. 여기 보이시죠? 왔다 갔다 하면서 자신의 집 주변을 서성이며 걸어 다녔고 그 이후에 차를 끌고 나와서 결국 20분 내에 택시를 덜컥 들이받는 이 사고가 났다라는 CCTV 영상이 또 공개된 겁니다. 그런데도 버젓이 공연을 하니 이거 그냥 긴급 체포해버려라. 이런 말들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하여 CCTV 추적을 통해 국가수의 음주 판단과 또 콘서트 티켓 취소도 10만 원 위약금을 내라는 등 그러면서도 김호중 씨의 팬덤은 현장에서 오히려 언론사와 저와 같은 유튜버들에 대한 육두문자 욕설이 나오고 참 이게 제대로 흘러가는 것이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이 하실 말씀들도 굉장히 많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와, 김호중 씨에 대한 이 단독 기사가요, 정말 끊임없이 쏟아집니다. 참, 이 CCTV가 있는 대한민국에서 거짓말을 하게 된다면 얼마나 최악으로 나락에 떨어질 수 있는지를 김호중 씨가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집 나선 지 5분 뒤에 사고가 났고 20분 만에 차를 바꿔 타서 나왔다. CCTV가 또 공개됐습니다. 장면을 좀 보면 자, 이렇게 CCTV에 김호중 씨가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서 타고 왔었던 검은색 차량, 다들 아실 겁니다. 유흥업소에서 뭐 서비스네 어쩌네 하면서 태워줬었던 바로 그 대리운전 서비스인 거죠. 이 차량이 바로 김호중 씨가 대리운전 기사를 써서 조수석에 타고 오는 그 차량으로 확인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차량을 타고 청담동에 위치했다라고 하는 자신의 이 고급 빌라로 이 차량이 들어가는 모습이 이렇게 다 CCTV로 추적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버젓이 자신의 행적이 유명인인 만큼 찾아내는 거 일도 아니라고 합니다. 이렇게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회전을 해가지고 이 김호중 씨가 있는 고급 빌라로 이렇게 차량이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차량에 들어가고 나서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 좀 벌어집니다. 요 다음 장면인데 차량이 이제 이렇게 건물 안으로 쭉 들어갔어요. 자, 그리고 나서 잘 보셔야 합니다. 김호중 씨의 의견에 따르면 분명히 피곤해서 대리운전을 받았고 집으로 귀가했다가 자신의 차를 몰고 나왔다라고 했는데 여기 보이십니까? 김호중 씨가 슬 걸어 나옵니다. 슬 걸어 나오는데 요거를 좀 확대해서 한번 다 같이 볼게요. 제가 이걸 왜 확대하느냐, 김호중 씨가 걷는 모습이 정말 피곤해서 그런 건지 한번 보세요. 쭉 걸어 나와서 터덜터덜 걷는데 이 모습이 피로했다라는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일단 첫 번째, 그렇게 피로해서 대리운전 기사까지 불렀던 사람이 집에 들어가서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차량을 직접 운전해서 또 지인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핸드폰으로 계속 무언가 전화기를 두드리면서 약간 터덜터덜 휘청휘청 하면서 걸어가는 모습이
버젓이 포착이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소속사의 입장대로 휘청이었다라는 건 주관적인 표현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음주 대사체까지 국과수에서 발견을 해낸 지금의 상황에서 이 모습을 보면요. 당연히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들어갔던 김호중 씨는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20분 만에 차량을 바꿔 타고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봤던 그 흰색 사고 차량 보이시죠? 이 흰색 사고 차량을 타고 밖으로 나왔던 겁니다. 야, 그러니 이 모습이 온 국민에게 지금 이미 다 만천하에 공개가 됐단 말이에요. 여기 보이시죠? 이 차량, 흰색 차량. 그런데도 김호중 씨는 철저하게 모든 사태를 부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김호중 씨는 이 흰색 차를 몰다가 정차 중인 택시와 충돌하며 뺑소니를 하게 된 거죠. 결국 어떻습니까? 집에서 나간 지 10분 만에 뺑소니 사고가 났다. CCTV를 공개했다. 자, 약물 검사까지 했는데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갑자기 막 셧다운이 되는 그런 약물 복용도 지금 검사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굉장히 음주운전이 의심될 수밖에 없는데 음주 대사체까지 발견이 됐고 전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호텔 근처의 편의점에서 맥주까지 구매한 것이 또 정황이 확보가 됐습니다. 술잔에 입을 댔지만 마시진 않았다라고 했던 김호중 씨 주장과는 다르게 동석했었던 다른 이 동석자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술을 마신 걸 본 것 같긴 하다. 이런 말까지 지금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사태가 지금 한두 개가 아닌데 모든 걸 거부하고 있습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경찰 측에서는요, 김호중 소속사 역시 아무래도 조직적 은폐를 강력히 의심했는데 결국 구속영장까지 신청하여 검토하고 있다. 이 앞서서는요, 관계자들을 소환조사했다라는 이야기만 있었는데 결국 실형을 살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제 의견처럼 구속영장까지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왜일까요? 사고 직후 발생했던 모든 사태에 대하여 소속사의 대표와 본부장, 매니저가 피의자 신분으로 불려져 이미 여러 차례 조사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지시했다라고 밝힌 소속사의 대표와 함께 본부장, 매니저 등 3명은요, 범인 도피 교사 혐의를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런 사태가 지금 얼마나 많은 분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고 이게 정말 난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너무 많은 상태입니다. 술을 안 마셨다던 김호중 씨, 결국에는요, 최악의 증거가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식당에서 소주 마셨다. 와, 이건 또 무슨 얘기일까요? 정말 까도 끝없이 쏟아지고 있는 현재의 상태입니다. 자, 단독 기사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김호중 일행 알고 보니 식당에서 소주 5병을 주문했다. 음주 정황이 또 나왔다. 이 기사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자, 쭉 한번 내려서 보면 어떻습니까? 서울 강남의 한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냈던 이 김호중 씨. 알고 보니까 이 9일날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기 전에요, 유흥주점 방문에 앞서서 일행들과 함께 이미 강남구 신사동의 한 음식점을 방문해서 주류를 곁들인 식사를 한 사실을 파악했다고 합니다. 근데 소주가 무려 5병입니다, 여러분. 이게 주류를 곁들인 식사라고 하기에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굉장히 애매하다라는 생각마저 들 정도인데 자세히 살펴보니 사고가 나기 전 오후 6시쯤 일행 6명과 차량 3대를 나눠 타고 이 음식점을 찾았다고 합니다. 일행 중에는요, 김호중 씨와 함께 유흥주점을 찾았다던 유명 래퍼 A씨도 포함이 됐다고 해요. 김호중 씨는 음식점 안에 개방된 공간이 아닌 룸 안에서, 꼭 룸 안에서 이렇게 뭘 먹는 것 같습니다. 일행들과 식사를 했고 이들은 음식과 함께 무려 소주 5병, 음료수 3병 등을 주문하여 나눠 먹었다고 합니다. 해당 룸 안에는요, 각종 주류와 음료수가 또 구비되어 있는 소형 냉장고가 또 비치되어 있었다고 해요. 쉽게 말해서 무슨 말이냐? 공식적으로 주문한 소주 5병 이외에도요, 이 룸 안에는 각종 주류가
구비되어 있는 소형 냉장고가 따로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호텔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김호중 씨 일행은 1시간 30분 뒤인 오후 7시 30분쯤에 식사를 마치고 나간 거죠. 김호중 씨는 자신들을 알아보는 직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식당을 나섰다고 합니다. 건물에 근무하는 한 관계자는요, 가까이 간 것이 아니라서 음주 여부를 정확히 알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이게 참 아쉽죠. 그런데 모릅니다. 음주 여부를 알았다 하더라도 지금 이거 목격자가 과연 선뜻 나설 수 있을까요? 엄청난 초호화 변호인을 섭외한 김호중 씨 측의 기사를 봤다라면 이거 말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차로 7분에서 8분여 거리가 떨어진 강남구 청담동의 한 유흥주점에 들렸던 겁니다. 그리고 오후 10시 50분쯤 이 유흥주점에서 나와 대리기사를 불러 강남구 자택으로 귀가했고, 그리고 나서 20분 안에 바로 벤틀리 차량을 몰고 나와 택시를 들이받으면서 사고가 났다라는 겁니다. 이거 경찰 측에서도요, 어이가 없을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는데 경찰이 파면 팔수록 술을 마셨다라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들이 잇따라 확보되고 있는 겁니다. 가장 결정적인 음주 대사체, 신체가 알코올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검출돼서 음주가 있었을 거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이 주점 직원 등 술자리 동석자와 함께도 김호중 씨가 술을 마시는 걸 본 것 같다라는 취지의 진술까지 확보가 됐는데 이거 너무 뻔뻔한 게 아니냐라는 의견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게 결정적인 것 같아요. 아니,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것만으로도 어이가 없는데 이제는 식당에서 소주 5병을 주문한 정황까지 나온 걸 보니까, 아니 이 사람은 술을 마셨다라는 근거 자료들이 너무나 넘쳐나게 쏟아지고 있는데도 어쩜 저렇게 뻔뻔하게 감쪽같이 거짓말로 점철된 증언들과 입장 표명만을 쏟아낼 수 있는 거냐? 충분히 공감이 되시지 않습니까? 결국 김호중 씨가 사고 전 방문한 곳 템프로 룸살롱이죠. 술 마시던데라는 진술까지 결정적으로 확보가 되어 있는 현재의 상태입니다. 아니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소주까지 마셨다?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국가수에서도요, 혀를 내두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경찰 측에서는요, 이 김호중 씨가 방문했다라고 하는 유흥주점에 압수수색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결국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 유흥주점 입장에서도 김호중 씨를 일명 커버 쳐주려고 했다라면 커버 쳐주기가 너무나 어려울 겁니다. CCTV 영상만이 아니라 증언들도 쏟아지고 있죠. 그리고 함께 동석했던 이 래퍼 출신 유명 가수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주 5병을 마시던 식사 자리에도 함께 동석을 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거 증언들이 조금만 더 쏟아지면 김호중 씨, 이 모든 것이 자신을 가리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원 콘서트를 강행했죠. 왜냐? 티켓 매출만 무려 40억 원이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언론사에서는요, 이러한 말을 합니다. 김호중 씨가 결국에는 많은 팬들을 위해서 콘서트를 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실상은 위약금이죠. 이거 만약 취소되면요, 티켓 매출 금액만 40억 원을 다시 토해내야 할 것이고 대관 비용부터 모든 비용을 김호중 씨와 소속사 측에서 감당해내야 할 겁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뺑소니 혐의가 확실하고 추가로 음주운전과 소속사 직원들이 구속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콘서트를 강행한다라는 겁니다. 오죽했으면요, 김호중 씨가 콘서트를 하고 있는 이 현장에서 긴급 구속 조치가 떨어질지도 모른다. 앞에 말씀드렸던 래퍼들의 증언이 확보가 되고 유흥업소를 직접 압수수색했는데 만약 그 수색한 장소 안에서 김호중 씨가 술을 마시는 CCTV 영상이 추가로 확보가 된다? 이거 충분히 긴급 체포까지 가능할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이거 너무나 심각한 상황 아닐까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기어이 일이 터졌습니다. 단독 기사가 새벽 시간대에 아주 이른 시간대에 올라왔습니다. 자, 이 기사 타이틀 보이십니까?
이때까지 이 수호 씨에게 김호중 씨가 아직 결과도 안 나왔는데 조회수나 올리려고 헛소리 한다라고 비판했던 분들 팩트 기사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경찰 측 김호중 사고 전 음주 판단 국과수 결과를 통보받았다. 국과수가 어딥니까 여러분? 과학수사대 아닙니까? 여기에서 드디어 음주운전 결과 결정적 증거 통보를 받았습니다. 기사를 좀 읽어볼게요. 뺑소니 혐의로 입건된 김호중 씨가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하고 있던 가운데 드디어 경찰 측이 김호중 씨가 사고를 내기 전 음주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감정 결과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통보받았다. 경찰은 소속사의 조직적 은폐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김호중 씨가 사고를 내기 전 있었던 유흥주점에서 래퍼 출신의 연예인과 동석까지 했다라고 나타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경찰은요, 국가수로부터 김호중 씨의 소변 감정 결과를 전달받았는데 사고 전 음주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드디어 팩트가 나온 거예요. 자, 이 국가수에서는요, 김호중 씨가 사고 이후 소변 채취까지 약 20시간이 지난 것에 비추어 볼 때 음주 판단 기준 이상으로 음주 대사체가 검출되어 사고 전 음주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소견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게 쉽게 말해서 좀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김호중 씨의 이 소변을 가지고 국과수가 검사를 돌려봤더니 이게 20시간 정도 사건으로부터 20시간 정도 지났을 때 채취한 소변이지만 그래도 음주 판단 기준 이상으로 음주 대사체가 검출되었다. 쉽게 말해서 음주를 했었던 흔적이 검출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20시간 전 17시간 전에 경찰서에 출석했고 약 20시간이니까 3시간 뒤에 소변 채취를 한 건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음주 대사체가 검출된 겁니다. 음주 대사체가 뭘까요, 여러분? 살짝 보겠습니다. 음주 대사체. 쉽게 말해서 음주 측정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마지막까지 검출될 수 있는 아마 음주 세포나 아니면 흔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뭐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복잡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쉽게 말해서 그냥 음주했다라고 국과수는 결과를 보낸 거죠. 자,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도 없죠. 그런데 지금 결정적인 CCTV가 나왔고 국과수에서 결과가 나왔으니 김호중 씨 음주운전으로 판단되어서 처벌받을 가능성이 너무 높아졌고 더 놀라운 건 뭐냐, 김호중 씨의 술자리에 동석했다라는 가수가 유명 래퍼라고 합니다. 이제 참고인 조사가 확정되어 있어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 유명 래퍼가 누구인지가 중요하기도 하겠지만 이 유명 래퍼가 함께 그 유흥주점 안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모든 진실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전입가경, 첩첩산중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진실 공방이 되어가는 김호중의 음주 여부, 경찰 소속 관계자, 소속사 3명을 입건시켰다. 제가 앞선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이 소속사의 관계자들이요, 현장에 막 가서 모든 걸 은폐하려고 했었다라는 의혹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데 결국 경찰 측에서 소속사 관계자 3명도 입건시켰습니다. 자, 기사를 좀 살펴보면 서울 강남에서 접촉사고를 내고 도주한 김호중 씨의 진실 공방이 번지고 있는데 지금 뭐 완강히 모든 걸 부인하고 있죠. 더불어서 경찰 측에서는요, 김호중 씨가 대리운전 기사를 부른 사실에 주목하면서 김호중 씨의 음주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김호중 씨의 소속사 직원들이 이번 사건을 은폐하기 위하여 조직적인 개입한 정황을 확인하며 소속사 관계자 3명을 입건 조치했습니다. 입건이라는 건 이제 경찰서에 관련 내용이 올라갔다라는 거고 곧 수사가 본격화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당일 그 저녁 그날 CCTV 영상이 모조리 공개가 되면서 김호중 씨가 사고 당시 음주운전을 했다라는 의혹이 커졌지만 여전히 강력 부인을 했죠. 하지만 소속사의 관계자들이 줄줄이 입건되며 이들 사이에 진술에 일치하지 않는 점이 발견되면 김호중 씨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진술에 집중을 하는지 아세요?
증거가 지금 저렇게 CCTV로 나왔지만 김호중 씨가 술을 벌컥벌컥 마셨다거나 아니면 음주운전 측정해서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진술에 의지하여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 이들이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까지 전부 다 제거해버렸지 않습니까? 증거인멸 혐의, 공무집행 방해 혐의, 범인 도피교사 혐의, 이 세 가지로 소속사 3명, 본부장, 대표, 매니저를 입건시켰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들의 진술이 조금이라도 말이 맞지 않을 경우 경찰은 더욱더 완강하게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압수수색까지 끝냈기 때문에 또 다른 CCTV가 나오게 된다면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데 잘 보셔야 합니다. 단독 기사가 또 올라왔습니다. 저도 아직 영상을 보지 않은 따끈따끈한 기사인데 같이 한번 보면서 설명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자, 공황이라고 했던 김호중, 거짓 자수할 때 다른 일행과 캔맥주를 구입했다. CCTV 영상입니다. 일단 영상을 한번 볼게요. 자, 영상을 틀어보니 김호중 씨에 대한 많은 CCTV가 공개가 됐는데 새로운 CCTV가 공개가 된 겁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 지금 보면 편의점에 들어간 김호중 씨입니다. 이 흰색 마스크 쓰고 검은색 반팔티에 긴 바지를 입고 있는 것이 바로 김호중 씨입니다. 이때가 언제냐? 바로 사고를 내고 골목길에 자신의 차를 주차한 뒤에 유유히 걸어가며 통화를 하고 난 뒤 호텔로 이동하여서 그 근처에 있는 편의점에서 맥주캔을 사 마시는 모습입니다. 와, 복잡하죠? 자, 한번 볼게요. 보니까 실제로 김호중 씨가 새벽 1시 50분 경기 구리시에 있는 호텔 근처 편의점 CCTV에 포착이 된 모습입니다. 반팔티의 모습을 보니까 여전히 왼팔에 있는 건달 생활 때의 문신은 여전히 눈에 보여지고 있고요. 자, 보니까 맥주캔을 사서 계산대로 가는 모습이 고스란히 지금 영상에 담겨져 있습니다. 캔 맥주까지 집어들었다. 야,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사람이 생각해 보세요. 사고 뒤에 굉장히 심각한 공황이 있었다. 1번. 두 번째, 그래서 매니저가 거짓 자수를 했다. 2번. 그리고 3번, 호텔에 가서 공황 때문에 쉴 수밖에 없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4번 뭡니까? 김호중 씨가 유흥주점에서 나와서 휘청거리며 대리기사의 차를 타고 집으로 귀가하는 모습이 담겼는데도 술을 안 먹었다 했어요. 한 번도 술을 안 먹었다고 했는데 왜 한 번도 안 먹은 사람이 갑자기 호텔로 피신하여서 근처에 있는 편의점에서 맥주캔을 사서 마시겠습니까? 와, 굉장히 의문스러운 모습이 아닐 수 없는 그런 장면입니다. 지금 보면 기사의 내용이 이렇게 나와져 있어요. 사고 직후 집이 아닌 경기도의 한 호텔로 향한 뒤 주변 편의점에서 일행과 함께 캔맥주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김호중 씨가 심한 공황 상태였다던 소속사의 해명에 강력한 의문이 드는 모습이다. 냉장고의 문을 열고 캔맥주를 가져가는 장면이 포착된다. 사고 직후 심한 공황 상태에 빠져 수습을 못했다라고 했던 소속사의 해명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어이가 없죠? 좀 더 영상을 살펴보면 여기에서 일했었던 편의점 직원의 증언도 있었습니다. 맥주 4캔, 음료수 2개, 그리고 과자 하나를 사갔는데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처음엔 누군지 잘 몰랐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경찰은요, 이 새로운 편의점 CCTV의 영상과 영수증을 확보하여 분석 작업에 전해졌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뭔지 아세요? 경찰은 또 사고 당일 술자리에 있었던 동석자와 술집 관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 씨가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본 것 같다라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와, 지금 모든 이 방향성이요, 누가 봐도 김호중 씨가 음주운전 뺑소니를 했다라는 쪽으로 집중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경찰 측에서 당일날 술집에 함께 있었던 동석자가 김호중 씨가 술을 마시는 걸 본 것 같다라는 취지의 진술까지 이미 확보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황당한 거는 이렇게 공황장애가 있다라는 사람이 편의점에 와서 맥주캔을 아무렇지도 않게 사가고 있습니다. 와, 저는 이 팔뚝에 있는 문신이 굉장히 좀 무섭거든요. 이 일명 문신쟁이들,
이라고 하는데 이 김호중 씨는 그런 일반적인 문신쟁이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뭐 학창 시절 때부터 유명한 건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도 문신을 지우기는커녕 저렇게 여름에 대놓고 반팔을 드러낸 상태로 다닌다. 제가 알기론 건너 봐도요. 학창 시절에 패기로 문신을 했던 사람들 창피해서라도 긴 팔을 입거나 팔토시라고 하죠. 타이즈를 착용하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일반 시민들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기 때문인데 사고를 냈고 도주를 했는데 호텔을 잡더니 공황장애 때문에 저렇게 모든 것이 얼거졌다라고 말한 사람이 맥주캔을 유유히 사서 문신을 드러낸 반팔티를 입고 활보를 했다. 받아들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더불어서 커지는 김호중의 의혹, 바뀌는 해명에 신뢰가 뚝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결국 소속사 대표가 내가 시켰다라고 해도요, 범인을 도피시킨 도피죄가 성립이 되고 소속사의 해명이 모든 신뢰를 오히려 잃게 만들고 있습니다. 명백한 증거 인멸, 메모리카드 파손 등 전부 다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결국 이 모든 것이 김호중 씨의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려는 것이 아니냐, 이게 경찰의 의심 부분이냐라는 겁니다. 그러자 맞습니다. 소속사의 진술 중 유일하게 일관된 건 김호중 씨가 절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다른 진술들은 조금 다른 점이 있는데 술은 절대로 안 마셨다라는 의견만 일치한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요, 이 단독 기사가 또 올라왔습니다. 술잔에는 입만 댔다라고 했던 김호중. 하지만 동석자는요, 술을 마신 걸 본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3시간 넘게 이 고급 유흥업소에 머물렀다라는 겁니다. 여성 접객원이 나오는 고급 유흥업소로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면서 인사차 들렀을 뿐 술잔에 입만 댔다라고 했지만 정작 김호중 씨가 이 업소에 들어간 건 저녁 7시 50분, 나온 시간은 밤 11시 10분입니다. 인사차 누가 3시간이나 거기에 머무릅니까? 황당하죠. 그러면서 집이 가까운 VIP들은 음주와 무관하게 대리운전을 해준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현재의 상태입니다. 소속사 직원들이요, 증거인멸을 위해 새벽 내내 사고 뒤처리를 하고 다닌 정황도 있어 조사에 나서고 있으며 결국 소속사 관계자들이 조직적인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보고서 수사를 확대하여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3명이 입건 조치된 겁니다. 더 황당한 건 주점 측에서는요, 아르바이트 기사가 대리운전을 한다라고 합니다. 보니까 소속사 측은 술을 마셔서가 아니라 그냥 피곤해서 태워줬다라고 했죠. 실제 상황이 어떤가 봤더니 이 유흥주점 대리주차 직원이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주차 차원이 아니라 집까지 모셔다 드리는 거다. 왜냐하면 손님이 직접 기사를 대동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또 직접 거래하는 대리업체가 있고 그날 상주에 계시는 기사님들이 모셔다 드리기도 하고 기사들이 부족하면 외부 업체의 도움도 있다. 사고 당일 김호중 씨를 데려다준 기사는 그 중에서도 아르바이트생이었다. 그분 같은 경우는 알바 개념이었다. 우리가 그때 손님들 될 수 있으면 운전을 못하는 게 맞기 때문이다. 그리고 술을 마시지 않는 손님도 가끔 있다고 덧붙입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 갔다 와서 피곤하신 분들은 이곳을 방문해도 술을 마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과연 이 유흥주점의 대리주차 직원의 말이 맞는 걸까요? 여기에 황당한 기사가 정말 많이 쏟아집니다. 결국 김호중 씨에 대한 방조죄가 성립이 됐고 사건 당시 공황장애 주장은 억지스럽다라는 겁니다. 보면 김호중 씨에 대한 이야기를 대법원 국선 변호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늦게까지 17시간 뒤에 경찰서에 출석했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날 호텔을 방문하여 심지어 맥주캔을 또 사갔잖아요. 이런 모든 정황들이요, 늦게 출석한 것에 대하여 차라리 음주를 했으면 도망가라는 얘기도 있는데 악용의 소지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